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8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38회에서는요, 상표권, 우리 등록 상표 이후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상표권을 등록받은 다음에 상표권자가 쓰는 범위와 그 다음에 타인이 만약에 그 상표와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그런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상표권자의 사용, 그다음에 타인의 사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특허나 디자인이 이거는 상표하고 비교해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좀 다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표권의 공유, 2명 이상이 권리자가 되는 경우, 꼭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원 중에도 2명 이상이 같이 출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공유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표권이나 상표 출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걸, 그걸 이전 또는 양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권의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상표권의 효력은 우리가 이제 효과는 어떤 결과적인 거고, 효력은 이름 그대로 어떤 힘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렇죠? 실효적인 범위가 미치는 범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인데 이 범위가 약간은 다릅니다. 자, 상표법은 특허는 동일 범위라서 같고요. 디자인은 유사 범위라서 이 권리자의 사용 범위와 어떤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의 범위가 특허나 디자인은 같습니다. 특허는 동일 범위, 디자인권은 유사 범위까지라도 같은데 상표권은 얘가 범위가 같지 않아요. 이제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1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상표권자가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와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려면 자기가 등록받은 범위, 이걸 이제 동일 범위라고 합니다. 등록받은 범위 그대로 써야 되는 거를 동일 범위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전용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용권. 상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전용권 범위라고 하는데 전용권의 범위가 동일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 타인이 만약에 상표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걸 따질 건데 그 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침해 문제를 따지겠죠.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 침해의 효력 범위는 당연히 동일한 걸 그대로 따라하면 침해일 겁니다. 누가 봐도. 근데 만약에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범위까지 쓰는 경우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상표나 상품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상표법에서는 유사 범위까지 침해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다르죠. 상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 범위고, 자, 어떤 타인이 상표권 침해로서 등록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면 동일한 건 당연하고요. 유사한 범위까지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침해라든지 그런 걸 따지기 전에도 제일 중요한 게 상표와 상품의 범위로서 그 유사 판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사냐 안 유사하냐가 결정돼야지 침해를 따지게 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요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 정확한 침해 요건은 동일 유사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 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범위가 다르다. 상표권의 효력은 권리자의 범위와 침해 효력 범위가 다르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동일 범위, 침해 범위는 동일 유사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표권의 공유와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민법을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떤 2명 이상이 뭔가를 같이 갖게 되는 것, 권리를 갖게 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제 공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정확하게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합유 또는 총유 이런 거를 민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더 자세한 것들은 민법에서 하시면 되고요. 상표법에서는 그냥 공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상표법에서는 이거 나중에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는데 공유라는 거는 이 2명 이상이 어떤 권리를 같이 가지는 건데 공유라면 되게 이걸 나중에 쓰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자유롭습니다. 실제 민법상의 공유는. 그러나 상표법에서는 특허나 디자인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 이게 실제 사람 머릿속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체재산권은 사용 같은 것들을 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때는 이거는 막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가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용이나 수익에 있어서는. 자, 요거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라는 걸 배우게 될 때 이게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뭐 조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조합. 그러면 아파트 조합 같은 경우에 기본 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원의 동의 같은 걸 필요합니다. 옛날 뭐 신라의 화백제도처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뭔가가 처리되는 것처럼 하는데 일반적인 공유는 되게 원래 뭐 이 중에 한 명이 뭘 해도 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용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공유적인 게 아니라 합유적 전원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즉 만약에 뭐 내가 이걸 팔고 싶다. 그럼 지분을 넘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2명 이상이 권리를 갖는 게 원래 자유롭지만 이게 나중에 실제 상표법이나 특허법 디자인법에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한도 많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하는 거는 이제 설마 결속이 강하거나 그런 경우는 하면 좋지만 동업자라든지 깨질 수도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제한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러고선 싸워봐요. 이거 나중에 뭐 서로 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 다른 어떤 현물이나 이런 거는 쪼개면 되는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게 많아요. 공유라는 게 되게 민법상의 공유와 약간 달라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양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전하고 양도는 우리가 당장 비슷한 것 같죠. 무언가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민법에서도 뭐 좀 제대로 깊이 배우시면 정확히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하면 더 헷갈리시니까 그냥 이전 양도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 상표권이나 상표출원, 특히 상표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공유에서도 좀 제한이 있었죠. 상표권의 이전이나 양도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아무한테나 막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리사가 되시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변리사가 됐는데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권리냐에 따라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전 양도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상표권과 권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상표권의 공유, 그다음에 상표권의 이전 양도 이런 것들은 어떤 효력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고 절차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아주 한 거의 2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17년,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1차 시험에는 또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이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민법을 배우시면 더 자세하게 되시는데 이미 배우셨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다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배우셨다면 공유, 합유, 총유, 그다음에 뭐 이전 양도 이런 게 어떤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성실함은 강력한 무기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든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8회였습니다. 자, 우리 상표법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에서 중요한 핵심 과목이니까요. 자, 입문 강의 들으셨다면 꾸준히 58회까지 한번 잘 들으시고요. 시간이 되시다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표법 기본 강의 때도 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때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